다리 힘을 강화하는 7가지 필수 비타민. 매일 아침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튼튼하고 흔들림 없으며 에너지로 가득한 다리로. 근육 약화도 없고 고통스러운 경련도 없으며 균형이나 넘어짐 걱정도 더 이상 없어요. 활동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신감 넘치고 싶다면? 비결은 바로 영양 섭취에 있습니다. 오늘은 다리를 강하고 멈출 수 없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7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근육 기능 향상부터 골밀도 보호, 혈액순환 개선까지. 이 필수 영양소, 매일 당신의 움직임과 느낌에 큰 변화를 공원 산책, 춤추기, 혹은 독립적인 생활을 딱 맞는 내용입니다. 시작 전에 오늘 어디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궁금한 점도 언제든 물어보시고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헬스 365의 최고의 건강 팁들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요. 함께 더 건강. 먼저 비타민 D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피할 수 없는 변화를 겪어요. 근육량은 줄고 뼈는 밀도를 잃으며 한때는 쉬웠던 움직임이 점점 어려워지죠. 이 쇠퇴에 가장 간과하기 쉬운 원인 중 하나, 바로 비타민 D 결핍입니다. 이건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비타민 D는 다리를 강하고 균형 잡히게 하며 제 기능을 유지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비타민 D가 노년층 다리 힘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지 자세히 살펴볼. 충분한 섭취가 어떻게 이동성과 전반적인 건강을 변화시키는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많은 노인분들이 이동성 제한, 생활습관 변화, 야외 활동 시간이 줄어들죠. 그 결과 근육 힘을 서서히 광범위한 비타민 D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다리가 약하고 불안정해지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낮은 비타민 D 수치는 근육 약화와 노인 낙상 위험 증가와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더 나쁜 점은 많은 노인들이 이동성 제한, 생활 방식 변화, 피부 손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야외 활동을 덜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널리 퍼진 결핍 현상이 조용히 근육 힘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다리가 약해지고 불안정해지죠. 연구들은 꾸준히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근육 약화와 노인의 낙상 위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임상 내분비학 및 대사학 저널에 발표된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노인들은 근육 섬유가 더 강하고 더 나은 협응력과 균형 감각을 보여 부상과 골절 위험이 적다고 합니다. 반면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어 계단 오르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기본적인 활동조차 더 어려워집니다. 단순히 뼈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강력한 비타민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신경근 소통을 개선하여 근육 기능에 마치 다리 근육의 연료 같은 역할을 하죠. 비타민 D가 없으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빠른 반응과 균형 유지에 중요한 빠른 수축 근육 섬유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섬유들은 균형이 무너지면 다리가 빠르게 반응에 넘어짐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근육 섬유가 약해져서 반응 속도가 느려져 근육 수축력이 약해지며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비타민 D는 근육 조직의 염증을 많은 노인들이 겪는 만성 통증과 불편함을 완화합니다. 자주 경련이 나거나 뻣뻣함, 혹은 비타민 D 수치를 최적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완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비타민 D 결핍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것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골다공증과 골절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칼슘이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사소한 걸음걸이 실수도 큰 골절로 이동성과 독립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뼈와 근육 외에도 비타민 D 결핍은 심장 질환, 인지 능력 저하, 비타민 D 섭취를 소홀히 하는 노인들은 약한 다리뿐 아니라 만성 질환에 걸릴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은 적절한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비타민 D를 효과적으로 늘리고 튼튼하고 안정적인 다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햇볕 쬐기,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직사광선 아래 1530분 정도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팔과 다리를 드러내는 것이 흡수를 극대화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만, 지방이 많은 생선연어, 고등어, 정어리, 강화 유제품, 달걀 노른자, 보충제,
특히 야외 활동이 적은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수적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뼈와 근육 건강을 위해 하루 8,000일, 000IU의 심한 결핍이 있는 경우 의사의 감독하에 더 높은 용량의 비타민 D 수치가 걱정된다면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비타민 D를 증진시키고 다리를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햇볕 쬐기.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15분에서 30분 직사광선을 쬐는 것이 자연스러운, 특히 다리 부위, 고관절 골절, 대퇴골, 하체의 스트레스 골절은 노인에게 가장 심각한 부상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무해했을 작은 넘어짐도 노인에게는 몇 달간의 회복 기간이나 영구적인 이동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슘이 하지만 칼슘의 역할은 뼈 강도뿐 아니라 근육 수축에도 필수적입니다. 한 걸음 걷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모든 칼슘 이온과 근육 섬유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 시간이 제한적인 노인들에게 비타민 D 보충제는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뼈와 근육 건강을 위해 하루 800에서 심한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감독하에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타민 D 수치가 확실치 않다면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제는 노인 환자들의 비타민 D 결핍 여부를 일상적으로 검사하며 낙상과 골절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칼슘. 젊은 사람들과 달리 아직 활발하게 뼈 재구성이 일어나는 시기가 지난 노인들은 점차적으로 골밀도가 감소해 골절에 더 취약해집니다. 특히 다리와 엉덩이 골절, 스트레스성 골절은 노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부상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벼운 낙상에 불과했을 사소한 낙상도 뼈에 충분한 칼슘 저장이 없으면 수개월간의 회복 기간이나 영구적인 이동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의 역할은 뼈 강도에만 칼슘은 근육 수축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모든 움직임,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복잡한 칼슘 이온과 근육 섬유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존합니다. 뼈에 필요한 칼슘 저장량이 부족하면 칼슘의 역할은 뼈의 강도를 넘어서서 근육 수축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든 움직임, 한 걸음 내딛는 것부터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복잡한 칼슘 이온과 근육 섬유 간의 칼슘은 근육 수축을 위한 방아쇠 역할을 부드럽고 통제된 움직임을 보장합니다. 칼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힘이 빠지거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25. 필요한 힘을 내지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결핍 환자들이 잦은 다리 경련, 둔한 움직임과 전반적인 근력 저하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몸에 충분한 칼슘을? 요거트, 가장 풍부한 칼슘원 중 하나지만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잎채소, 케일, 청경채, 두부, 정어리, 강화된 식물성 우유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여러 칼슘원을 식단에 포함하면 지속적인 흡수와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 제한이 있거나 흡수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 그렇죠. 이럴 때 칼슘 보충제가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하면 칼슘 흡수를 촉진하니까요.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칼슘은 필수지만 과잉 섭취는, 특히 보충제에서 과다 섭취 시 동맥의 칼슘 침착, 신장,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분들의 권장 일일 섭취량은 1000에서 1200mg입니다. 자연식품과 필요시 보충제를 적절히 조합해 섭취하는 것이 좋죠. 섭취만큼 중요한 것은 칼슘의 효과를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이 바로 움직임입니다. 걷기, 저항 운동, 체중 부하 운동은 뼈 재형성을 자극하고 칼슘이 뼈와 근육에 잘 전달되도록 움직임이 없으면 충분한 칼슘 섭취도 강화하지 칼슘을 무시하면 뼈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고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독립성을 유지하는 능력도 빼앗깁니다. 움직임과 안정감, 자신감 삶은 튼튼한 뼈와 제대로 기능하는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칼슘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성, 활동성, 안정성으로 가득 찬 삶, 튼튼한 뼈와 잘 기능하는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이 둘 모두 칼슘과 비타민 D, 비타민 B12에 의존합니다. 비타민 B12에 관해 다리 근력 이야기가 칼슘과 단백질에만 많은 사람은 비타민 B12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비타민 B12가 신경근 기능에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 비타민은 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전기 신호가 척수를 통해 다리로 전달될 때 그 신호가 강하고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책임져요. B12가 부족하면 근육이 올바른 신호를 받지 못해 약해지고 불안정해지며 움직임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잃게 됩니다. 그래서 B12 결핍의 가장 흔한 증상 중 무겁고 피곤한 다리 느낌이라는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종종 무감각이나 저림 증상도 동반되죠. 하지만 문제는 비타민 B12 결핍이 노인들 사이에서 충격적으로 흔하다는 거예요. 다른 비타민과 달리 지방에 저장되거나 여러 음식에서 흡수될 수 있는 게 아니라 B12 흡수는 소화 건강에 크게 의존, 몸은 충분한 위상과 내인성 인자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있어야 추출할 수 있거든. 나이가 들면서 위산 생성이 줄고 위염,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이나 장기간 제산제 복용도 흡수를 더 방해. 게다가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B12가 풍부한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경우 그 결과 필수 영양소가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고갈되는 거죠. B12 결핍의 영향은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보다 훨씬 커요. 방치된 B12 결핍은 되돌릴 수 없는 신경 손상을 초래해 균형, 협응력, 반사신경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잦은 낙상, 보행곤란, 다리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 느낌을 겪는 많은 노인들이 사실은 B12 부족으로 인한 신경학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하는 워낙 서서히 진행돼서 그냥 나이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치부되기 쉽지만 사실은 완전히 예방 가능하답니다. 다행히도 B12 수치를 회복하면 이동성이나 에너지 수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결핍을 바로잡은 노인들은 근력, 지구력, 다리 기능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비타민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많은 영양소가 식물에서 얻어지는 반면 비타민 B12는 거의 동물성 식품에서만 발견됩니다. 최고의 공급원은 기름기 적은 고기, 생선, 달걀, 특히 조개와 간인데 이 둘은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식물성 식단을 따르거나 흡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시리얼이나 식물성 우유처럼 B12가 강화된 식품이나 B12 보충제가 필수적이 됩니다. 좋은 소식은 비타민 B12가 가장 안전한 비타민 중 하나라는 점이에요. 과잉 섭취된 B12는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고용량 B12 보충제 복용이나 주기적인 주사로 혜택을 보고 있어요. 특히 음식만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은 최적의 수치를 유지하고 결핍으로 인한 다리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튼튼한 다리는 단순한 근육 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효율, 반응 속도,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다리는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B12 수치를 유지하는 것, 노화에 따른 이동성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간과된 그러나 강력한 전략, 매 걸음마다 마그네슘도 함께 하세요. 마그네슘은 무대 뒤에서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하고 이완하도록 필요한 신호를 받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 기능의 마스터 조절자 역할을 하며 경련을 막고 피로를 줄이며 지구력을 지원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의 가장 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증상 중 하나가 하지불안 증후군과 빈번한 야간 다리 경련. 많은 노인들이 밤에 갑작스럽고 아픈 근육 수축을 경험하며 수면을 방해하고 일상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근육 이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은 과활성화된 신경 신호를 진정시키고 근육이 갑자기 경직되는 걸 막아줍니다. 증후군과 잦은 밤 다리 경련. 많은 노인들이 밤에 갑작스럽고 아픈 근육 수축을 경험하며 수면을 방해하고 일상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근육 이완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은 과도한 신경 신호를 진정시키고 근육이 갑자기 경련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그네슘은 과도하게 활동하는 신경 신호를 진정시키고 근육이 예상치 못하게 경직되는 것을 막는, 따라서 근육 긴장과 비자발적인 수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수적. 하지만 마그네슘의 역할은 그것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뼈의 밀도와 관절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뼈 건강에 칼슘이 주목받지만 칼슘은 마그네슘 없이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미네랄은 칼슘의 운반을 조절하고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칼슘이 연조직에 쌓이면 뻣뻣함과 관절통을 유발할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량이 높을수록 뼈가 더 튼튼해지고 노년층의 골절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래서 마그네슘은 전반적인 움직임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그네슘 결핍이 흔한 가장 큰 이유 중 스트레스, 약물,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쉽게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인뇨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일부 고혈압 약 등 마그네슘 수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합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식단이 더해지면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결핍 현상이 나타나 근력과 지구력, 유연성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체력이 점차 떨어져서 짧은 거리를 걷고 계단을 느리게 오르며 간단한 활동 후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성능을 유지할 적절한 영양소가 부족한 것, 마그네슘 수치를 보충하는 것은 거의 즉각적으로 다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어 경련을 줄이고 에너지를 높이며 움직임의 편안함을 회복. 마그네슘이 풍부한 최고의 식품은 잎채소, 견과류, 씨앗, 통곡물, 콩류입니다. 호박씨, 아몬드, 시금치, 검은콩. 특히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 자연스럽게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식단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은 마그네슘 보충제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에 더 잘 흡수되는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수치가 회복되면 일어나는 변화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때 무겁고 둔했던 어르신들이 다리에 새 에너지가 생긴 것을 느끼며 움직임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런 분들은 근육 경련이나 뻣뻣함이 자주 나타났던 완화되는 것을 느끼며 더 잘 자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균형과 조정력도 향상되는데 마그네슘이 신경근 연결을 조절해 안정적인 움직임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5. 칼륨.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종아리에 갑작스런 경련이 일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근육 경련은 저칼륨증의 가장 흔한 증상. 칼륨은 근육 기능의 주요 조절자 역할을 하며 근육세포 안팎의 체액 균형을 맞추는데 칼륨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수축돼 고통스러운 경련이 특히 다리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미 노인들에게는 이 경련들이 단순한 불편함,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경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랫동안 서 있은 후 다리가 떨린 적이 있나요? 혹은 걷는 동안 뻣뻣함이 심해졌다고 느낀 적 있나요? 칼륨은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고 통제된 움직임을 보장합니다. 수치가 낮으면 뇌와 다리 근육 간의 소통이 효율적이지 못해 떨림, 힘 빠짐, 심지어 발을 제대로 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 특히 노인들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근육 외에도 칼륨은 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뜻밖의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시간이 지나면서 뼈 밀도를 분해할 수 있는 체내산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륨이 풍부한 식단은 뼈 손실 속도를 늦추고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며 다리의 구조적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 기능. 근육과 뼈가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지탱할 충분한 칼륨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자연은 맛있고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바나나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금치. 훌륭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껍질째 구운 감자 한 개만으로도
바나나보다 더 많은 칼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식품들을 매일 식단에 골고루 포함시켜 근육과 뼈에 꾸준한 영양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한 칼륨을 섭취하기 어려운 영양제는 간편한 해결책처럼 보일 수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칼륨이 필요할까요? 성인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여성은 2600mg, 남성 이 양은 과일, 채소,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보통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나 고혈압 같은 칼륨 수치에 영향을 주는 건강 상태가 있는 사람들은 섭취량을 주에 깊게 관리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6. 비타민 K. 강한 뼈에 필수적인 비타민 하면 칼슘과 비타민 D, 보통 주목받지만 비타민 K 없이는 이 영양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한 칼륨 섭취가 어려울 때 보충제가 간단한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필요한 칼륨량은 얼마일까요? 성인 권장 일일 섭취량은 여성은 2600mg, 남성은 3400mg입니다. 이 양은 보통 잘 균형 잡힌 과일, 채소, 콩류가 하지만 신장 질환이나 고혈압 같은 칼륨 수치에 영향을 주는 건강 문제가 있는 섭취를 주에 깊게 관리하며 신장 질환이나 고혈압과 같은 상태가 있는 섭취량을 주에 깊게 모니터링해야 하고 의사와 함께 적절한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비타민 K는 강한 뼈의 필수적인 비타민으로 사람들이 흔히 칼슘과 비타민 D를 떠올릴 비타민 K는 그늘에 가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K가 없으면 이 영양소들은 제대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저장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칼슘이 동맥이나 연조직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렇게 되면 뻣뻣함, 혈액순환 저하, 심지어 심혈관 질환, 다시 말해 비타민 K는 칼슘을 올바른 곳으로 안내하는 교통 통제자의 역할을 하며 당신의 다리를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노인에게는 이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 섭취량이 더 강한 뼈를 가지고 있고 골절, 전반적인 뼈 건강이 더 좋습니다. 이는 비타민 K가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오스테오칼신은 칼슘을 뼈 매트릭스의 단백질로 뼈를 더욱 밀집하고 파손에 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타민 K 역할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관절 건강과 근육 기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다리를 위해서는 튼튼한 뼈뿐만 관절 건강과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다리를 위해서는 강한 뼈만이 아니라 유연한 관절과 잘 기능하는 근육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비타민 K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 염증을 줄이는 것, 이 염증 감소는 골관 저렴의 진행을 늦추고 무릎 뻣뻣함을 완화시켜줍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자주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움직일 때 무릎이 아프거나 오래 앉아있, 뻣뻣함을 느낀다면 비타민 K가 부족한 영양소의 통증 완화와 자유로운 움직임에 도움을 줄 수, 균형 감각 저하, 걷기 어려움, 그리고 낙상 위험 증가 등은 종종 약해진 다리 근육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는 특히 노년층에서 근력과 협응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K는 근육세포의 칼슘 수치를 적절한 수축을 보장하고 불협화음 같은 움직임을 막아 불안정을 예방합니다. 시금치, 케일, 스위스 차드, 콜라드 그린, 브리셀 스프라우트는 비타민 K1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비타민 K1은 식물에서 가장 흔히 발견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강력한 형태인 비타민 K2는 나토, 발효된 콩, 쑥, 그리고 달걀 노른자, 간 같은 일부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어 특히 K2는 체내에서 더 오래 활성 상태를 유지하며 칼슘을 동맥이 아닌 뼈로 더 효과적으로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이고 싶다면 녹색 채소와 발효 식품 섭취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K를 스무디에 넣거나 식사에 시금치 볶음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화장애가 있거나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처럼 음식에서 비타민 K 흡수가 어려운 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비타민 K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해
이 약물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비타민 B6. 비타민 B6. 일명 피리독신은 비타민 K 섭취량은 혈액응고에 영향을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 7번째. 비타민 B6. 비타민 B6. 일명 피리독신은 다리 근력과 근육 기능에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많은 영양소가 활동성에 기여하지만 B6는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영양소가 움직임에 기여하지만 신경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며 근육 회복을 돕고 몸이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근육량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장 강한 근육도 시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는 간단한 동작도 지나치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의 가장 간과되는 측면 중 신경 신호 전달과 조정과의 연결고리입니다. B6 수치가 낮으면 이 신호들이 느려지거나 잘못 전달되어 무감각, 저림 증상, 불안정한 보행 패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적절한 신경근 기능을 유지할 영양소가 부족한 것입니다. 비타민 B6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근육 피로. B6는 체내 염증 반응을 조절해 근육 불편함을 줄이고 다리를 더 유연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만약 지속적인 뻣뻣함이나 활동 후 회복 지연을 경험하고 있다면 비타민 B6 섭취를 늘리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육 기능뿐만 아니라 비타민 B6는 적혈구 생성에도 필수적입니다. 적혈구는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여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고 지속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구력을 보장합니다. B6 결핍은 혈색소 수치를 낮추어 근육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조기 피로, 무거움, 체력, 짧은 거리 걷기나 가벼운 신체 활동 후 이상하게 피곤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이것은 몸이 더 많은 B6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필수 비타민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B6는 다양한 맛있고 접근하기 쉬운 음식에 풍부합니다. 가금류, 연어와 참치 같은 생선, 바나나, 감자, 벼,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 음식들을 일상 식사에 포함시키면 자연스럽게 B6 수치를 보충하여 신경 기능과 근력 모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 영양 흡수 장애 또는 식이 제한이 있는 사람들은 B6 보충이 최적 수준 달성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의 권장 1일 섭취량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르며 노인 여성은 보통 하루 1.5mg, 남성은 1.7mg가 필요합니다. 음식에서 B6를 섭취하는 것은 일반 고용량 보충제의 과다 복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간 과용 시 신경 손상이 올 가장 좋은 방법은 B6가 풍부한 균형, 중점을 두어 꾸준히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그것이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질문, 다음에 다뤘으면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구독 버튼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최신 건강 팁과 장기간 과다 복용 시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가장 좋은 방법은 B6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질문, 그리고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최신 건강 팁과 통찰을 놓치지 마세요. 항상 건강한 정보로 건강을 유지하시고 인사이트를 얻고 정보를 놓치지 말고 건강을 지키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